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혼자 너무 아둥바둥 살지 않고도 크게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대사, 오늘의 제목은요, 드라마 대사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 명대사를 일부러 찾아요. 책보다도 더 공감이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드라마 명대사를 일부러 이제 막 찾아보는데 이 대사가 굉장히 이제 확 이제 와 닿더라고요. 어떤 이제 그 드라마에서 아주 고생하는 그 여자 주인공을 그 다른 어떤 이제 남자 배우가 업고 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아요.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남들보다 좀 덜 노력하고 좀 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요. 그게 이기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와요. 참 보면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도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도 양쪽 다 공감할 것 같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공감의 핵심이 뭔고 하니 공부도 일도 목표 달성 뭐 다 좋은데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참 이제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는 뭐예요?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덜 노력하고는 무리한 욕심은 내려놓고 가장 효과적으로 노력하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했어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좀 덜 스트레스 받으면은 어떤 건가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은 어떤 그런 이제 마음 관리를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명대사를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기는 방법, 여기 나온 것처럼 크게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에 대한 어떤 나만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등바등 살지 않으면서 크게 이기는 방법. 첫 번째, 행복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린다.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단골로 내놓는 이제 연구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아파트 평수, 배우자의 직업, 자식의 학력 등등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차이가 행복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귀가 따갑도록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큰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뭐 배우자가 어떤 기업 사장이라고 해서 자식이 뭐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랑 행복이 과연 비례할까? 이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고학력자들 중에서 우울증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뭐 크고 좋은 아파트에서 가족이 더 화목하게 산다는 건 어떤 이제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늘 그거에 대해서 막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게 굉장히 커지면 난 더 행복해질 거야라고 착각하는 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잘 사는 친구를 동창회에서 봤어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결혼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동창회에서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애기 보고 막 이제 뭐 난장판으로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이제 집안을 좁은 아파트를 보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 친구랑 비교를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나의 어떤 그런 행복에 대해서 기준, 정의가 정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내 상황이 짜증이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행복에 대한 어떤 정의가 정확하면, 내 행복을 잘 지키고 행복을 참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걸 행복하다는 어떤 기준으로 갖고 있다. 내가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 같은, 이제 제 기준, 예를 들어서 제 기준은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제 행복의 기준은,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 꽉 붙잡고 있는 거, 그 안에서 이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게, 이게 저를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 그게 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체적으로 어떤 거를 막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안함, 모든 엄마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뭐 부모님이, 남편이, 아이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들라면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직업을 오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을 계속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일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으니까
다른 거랑 비교를 안 하는 거죠. 가족이 지금 행복하니까 더 바랄 것도 없다.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뭐 더 바랄 게 없다. 오늘도 지금 이렇게 방송하면서 일하고 있네?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전부 다 덤이다. 그러면 감사할 일 뿐이 없다. 라고 해놓으면 그런 저의 행복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면 제가 뭐 다른 친구가 갑자기 뭐 그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되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런 걸 보고서 막 갑자기 내 일이 너무 초라해. 제가 너무 부러워.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 있고 정확하게 그걸 민감하게 이제 느끼고 있으면 이게 어떤 남들에 의해서 이렇게 막 휘청휘청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어떤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 효율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들 이제 막 내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막 힘만 들고 되는 건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럼 지는 거잖아요. 그건 지는 거죠. 효율적으로 산다는 걸 늘 전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가치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 헛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헛힘을 쓰지 않는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냥 놓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남보다 어떤 사람은 일을 남보다 더 잘하는 게 자기 인생의 가치라고 쳐요. 그럼 효율적으로 일해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좋은 루틴을 만들고 지키고 운동하고 뭐 시사에 굉장히 밝고 그다음에 어떤 노트 쓰기 하고 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면 내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거에 가치를 느끼고 있지? 일을 잘해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루틴이나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집중하면서 이제 붙어야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가치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 부모님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나의 사랑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꾸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효율적으로 사는 거죠. 인맥 넓힌다고 헛힘 쓰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잘하는 거. 그게 효율적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건. 이게 뭔가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내가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일단 아닌 건 아니라고 싹 걷어내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허황된 말, 막 이런 남들 허황된 얘기하는 거, 뭐 남들 하는 뭐 핑계, 변명, 회피, 내가 내 입으로 핑계나 변명이나 회피 그런 걸 해봐야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 이건 아니다. 이건 하지 말자. 입 밖으로 뱉은 말. 굉장히 부정적인 말? 이건 아니다. 하지 말자.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들만 해도 대단히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죠. 자기 자랑하고 뭐 뒷담화하고 모여서 쓸데없이 잡담만 하는 그런 모임을 보고서는 이거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마지못해 가서 들어주고 지쳐서 오면서 나도 뒷담화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게 뭔가 하면 내 분수를 지킨다. 내 분수를 넘치게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분수에 넘치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라는 게 내가 분명히 돼 있으면 허영 뭐 이런 거 그거 아니다라고 돼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선배 중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제 선배 중에 어떤 이제 한 기업에 그 대기업 이제 전무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우리 후배들이 모임하는데 이제 오셨어요. 이제 밥 사주신다고 한번 오셨어요. 그 퇴직하고 나서 그분이 끌고 온 차가 모닝이에요, 여러분. 모닝. 깜짝 놀랐어요. 그 후배들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존경하는 이제 아주 대선배님이시니까 뭐 선배님 어디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나와서 그 식당 안에서도 못 기다려요. 감히. 그러니까 식당 밖에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식당으로 다 모닝을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거기서 그 선배님이 내리실 줄. 그랬는데 탁 이제 막 너무 자랑스럽게 모닝을 탁 거기다 주차를 하고 나서 왔어 다들 뭐 추운데 왜 여기 있어 다 들어가지 뭐 이런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좋은 차만 타고 다니다 퇴직한 다음에 모닝을 샀을까?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직급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고 뭐 산에나 다니고 뭐 가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좀 애매한데 차를 갖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 태울 사람도 없고 나 혼자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형차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유가. 그래서 그분은 결국에 그렇게 차량 유지비, 다른 대형차를 할 차량 유지비를 어디다 쓰시나 하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여서 지금은 이제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왜 그 노숙자 들 이렇게 밥 주는 봉사 단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쌀 사다 주고 뭐 야채 뭐 이런 거 사 나르고 거기서 이제 그 노숙자들한테 이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얼마나 나이스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고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허용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너무나 자유롭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혼자서 너무 아등바등 살지 않고도 크게 이기는 법 3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응용하셔서요. 너무 아등바등 하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크게 이기시자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